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은 요거 좀 해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월지냐 일간이냐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월지를 우선하여 본다 이래 놓고는 모두 다 일간에 집중하여 사주를 분석하죠. 그래서 소시적의 격국론을 배우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왜 분석하고 자빠졌었던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에도 써놨지만 병이 기축오를 만났다, 병이 기미오를 만났다, 이거 환장하는 거라. 이거는 자평진정 격으로 보면 무조건 상관격이라, 그죠? 기미도 상관격이라. 뭐지? 어떻게 축월이라는 공간하고 미월이라는 공간의 격은 동일하지? 이제 환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조후를 들이대야 돼. 조후를 들이댄다는 건 그냥 조후야.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를 들이댄 게 아니라 계절의 환경을 들이댄 게 아니라 조우를 들이댄 거야. 근데 이 조우가 뭐에 대한 조우냐면, 예를 들어서 갑에 대한, 을에 대한 누구? 일간. 예를 들어서 갑이, 공통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갑이 인호를 만나면 추우니까는 병계를 우선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야? 인호를 위한 거야? 아니죠. 갑을 위한 거야. 왜? 일간의 주인공이라는 생각. 근데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장 말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간만 위주로 봐. 그래서 일간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래서 누가 어젠가 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미 갑으로 태어나서 이미 정해진 운명의 병을 들이대든 개를 들이대든 바뀌냐고. 이거는 대운에서 그런 환경이 오면 변할 수는 있겠지만 용신 뽑아서 들이댄다고 그게 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갑갑갑으로 있는데, 아니 갑 임민민으로 있는 병화가 오면 임민민이 병화를 보고 난리 나가지고 병화 빛을 오둠수로 끌어내려가서 익사했다. 그럼 용신이야? 그럼 뭐라고 그럴 거냐고. 그러니까 사주 구조를 무시한 용신타령은 이것도 무용지물이다. 이미 정해진 운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피는 거지, 용신 타령 해가지고 희망 고문하면서 한 3년 후에는 좋아질 거예요 개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월이라고 칩시다. 자월이라는 공간은 자월이라는 공간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격이든 용신이든 강양이든 통근이든 왕세초든 십신이든 절대로 자월의 공간 특징은 안 변해. 그러면 지금 말했던 격이니 용신이니 강약이니 통근이니 뭐 왕세니 조운이 십신이니 뭐지? 몽땅 다 일간 기준. 주인공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절대로 아닌 일간을 기준으로 이걸 정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월의 시공간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자연은 변함이 없는 거고 인간은 변화무쌍한 거고, 그죠? 그러면 기준이 흔들리는 것과 기준이 안정된 것은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과정에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일간처럼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은 총을 쏠 때 목표물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월지의 시공간은 변함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타겟이 흔들림이 없이 항상 동일해.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일간을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는데 헷갈리우스 분석을 할 거요? 아니면 정해진 자월의 시공간에 내서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그대로 대입할 거요. 당연히 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고 그랬으면 월지를 중심으로 살피고, 그렇게 살폈더니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더라.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왜 괜히 일간에 들이대고 격국, 영신, 강약, 통근 뭐 닥치는 대로 들이대가지고 막 헷갈리게 하냐 이거지.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주 예물 하나 가지고 분석을 해봅시다. 이제 그 밑에다 올렸던 건데, 이제 좀 키워봅시다. 자, 한 사람은 이 정도로 키웠다. 됐다. 자, 경호시생은 원수가 되었고 신미시생은 무직에 올랐다. 근데 뭐 벽갑 인정 어쩌고 대장군에 이르렀으나 그렇지 않아서 무직에 그쳤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봐봅시다. 이렇게 하고 사주를 분석할 때 뭐 벽갑 인정 이런 단순하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 자월이라는 시공간은 동일해요. 그죠? 그리고 을사무자 갑진 똑같네. 대운도 동일하네. 자, 동일한 조건에서 무엇이 틀리다? 시주가 틀리다. 그렇다면은 연월일의 조건은 동일하다. 그러면 먼저 연월일의 상황을 보자. 그런데 그 분석하는 순서는 어떻게 한다? 월지를 살핀다. 뭔 짓거리 하지 마라? 일간을 살핀다. 이 짓은 하지 마라. 일단 무조건 월지를 분석해라. 그 다음에 일간은 월지를 분석하고 연, 월 조합을 살핀다. 그 다음에 일간을 살피되 연과 월에 일간이 어떤 환경을 만났는지만 봐라. 그러니까 갑은 연월의 어떤 환경, 을은 연월의 어떤 환경, 이렇게 봐야지. 연월의 환경이 갑을 위해서 혹은 을을 위해서 뭘 해준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격국억부생 이런 것들 다 몽땅땅 연과 월이 일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그거 하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 일간이 지가 뭔데 연과 월의 조건을 바꾸냐. 못 바꾼다. 그냥 적응할래 도망갈래의 문제다. 그러니까 타협할래 도망갈래 항복할래 뭐 이런 문제지, 무슨 일간이 지멋대로 용신 준다고 연월 환경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그런 게 다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을사무자가 있는데 용신이 와서 갑이 필요한 용신이 오면은 을사무자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고? 이건 숙명이잖아요. 숙명 못 바꾼다며. 연월 조상 부모를 어떻게 바꾸냐고. 여기만 바꿀 수 있지, 일시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좀 해보라고. 일간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월제 기준을 살펴야지. 일간을 갖고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 월의 조합을 봐봅시다. 자수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월에 도대체 자연은 뭐하지? 반드시 금, 수, 목 이렇게 흘러야 돼요. 뭐지? 금, 씨종자, 수, 윤회, 목,
금수의 결과물. 근데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갑인이 먼저 나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을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갑인이 먼저라는 거야. 자월에는. 물론 갑자 이렇게 나오면 이 까발라진 놈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월이라면. 왜냐하면 자월에는 땅속에 뿌리 내리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환경이. 그죠? 자, 그렇다면 가능한 일은 일간 혹은 시간 혹은 뭐 월지 환경하고 상관없는 차라리 연애 이런 식이 낫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자월의 시공간에서 필요한 거는 뭐다? 시종자는 뭐예요? 신유죠. 신유. 그죠? 그리고 자월이니까 발산 에너지, 발산 작용. 왜 발산 작용을 해요? 봄을 향해 가요. 고로 병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를 끙끙거리는 이유는 갑인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조건을 이해를 했으면 다시 봐봐요. 자, 자월에 필요한 시종자가 여기 있어요. 자월에 필요한 시종자가 여기 있고 사중 경금이 있기 있어요. 하지만 속에 숨겨져 있고요. 두 번째, 병화가 사중 병화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갑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월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갑진으로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을사무자를 봐봐요. 을사무자에서 자무을 이게 뭐죠? 을계무 삼자조합을 이루어요. 그러면 교육, 공직 당연히 이사주도 동일하죠. 그죠? 아하, 연월에서 이미 교육, 공직의 특징이 강하고 사중의 병화가 자월에 필요한 분산작용을 촉진하고 그 결과물로 갑이 일간이 나왔고 여기도 시정자가 있고 여기도 시정자가 있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간이 자월에 어떤 상황인가 봅시다. 자월에 분명하게 갑이 이 무자라는 갑이 무자라는 시공간을 만났어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무토라는 터전이 있죠. 삶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갑진이라는 삶의 터전도 있네. 자, 문제는 이때 갑하고 무토가 수기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무진일 뭐 갑인시 뭐 이런 식인데 수기가 없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월이다. 이러면 굉장히 빡빡한 거야. 5월이다. 그럼 여기 수기가 전혀 없으니까 갑이는 물 달라고 무토를 뚫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무자월이야. 수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무토의 땅이 마치 기토처럼 축축해요. 거기 자진으로 축축하니까 갑이 무토의 땅에 안정을 할 수 있다 이거지. 물론 기축보다는 덜하죠. 하지만 좋은 거는 그런 관점보다는 무자에서 갑으로 이렇게 진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니까는 갑이 무자월을 만났는데 다행하게 자월이기 때문에 어떤다? 갑이 적어도 무토를 찢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미진 이런 시간의 흐름이 좋고 자미진이다. 자진미 혹은 자진오 이런 시간 흐름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무자의 땅에서 그다지 뻑뻑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했죠. 적응할 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와 수기가. 그러니까 괜찮아. 자, 이 상태까지 봤으면 이 두 사주가 하나는 경호시요 하나는 신미시일 경우에 차이점이 뭔지 봐봐요. 사주를 볼 때 사주를 분석할 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해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각각의
글자들이 시공간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 기준을 보려고 그러면 뭐다? 그러니까 뭐 적절한 거 봐야 돼. 말만 하면 뭐해? 그 기준이 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아름다운 사계도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는 이 사계도를 가지고 각각의 글자가 어떤 시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거 이해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은 자기는 여기 범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묘진사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죠? 자월이긴 하지만 무계합으로 을계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무을은 쓸만해. 거기에 사화가 있어. 고로 무토도 원래대로 하면 자월이니까 할 일이 없잖아. 왜냐면 무토는 봄, 여름이죠. 그죠? 봄, 여름. 근데 유술해, 자축인, 올라 겨울에 공간에 했네. 근데 무토가 을목으로 무게합으로 발산 에너지를 확장해서 화기를 은연중에 만들어 사화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록 자월이지만 공간을 봄, 여름처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된다 이거야. 물론 이제 대운에서 봐야죠. 그죠? 지금 원국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이 이렇게, 그래도 원국에서도 이미 이런 조건들을 맞추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무토도 쓰임이 있고 을목도 쓰임이 있고 사화도 자월에 쓰임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글자들이 지금 좀 지워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무토 할 일 있고 을목 할 일 있고 자사와 자수 다 할 일 있어. 그리고 자월에서 해야 될 게 뭐였다고? 자, 병화의 발산작용을 촉진하는 병화, 그 다음에 시종자 신금이나 없으면 경금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수목으로 만들어낼 갑목 이런 거. 자, 그러면 갑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자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린 다음에 진토에서 어떻게 했다? 진토에서 이 수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렇잖아. 그럼 뭐 미월이다. 이러면 뿌리 깊은 나무는 아니지. 뿌리 없는 나무 내지는 뿌리가 얕은 나무 이렇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옅은 나무의 차이가 뭔지 알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신미와 경호가 있을 때 그 글자들이 어떤 식으로 차이를 보내는지 봐봅시다. 이쪽 경호시를 봐봐요. 자, 이 경금은 무엇을, 자, 아까 있어 병경, 그죠? 여름이었어요. 그러면 을계, 여기에 무토. 그럼 경금은 열매를 완성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지? 을목이요. 빙고. 당연히 을목이 물형을 바꾸면 경금으로 되니까 사주 안에 을목이 있어야 경금은 자기 가치를 해. 자, 첫 번째 을. 두 번째, 여기 병화 있어요. 병화가 있으니 병경, 이건 뭐라고 그랬죠? 지도자, 바른 지도자, 열매를 확장시켜주는 지도자. 근데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 어때? 열매가 요만큼 있는데 그냥 쪼그라들 그대로 있어. 그런데 만약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 을경합으로 해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확장한다고. 그리고 방탕하지 않아. 경이면 방탕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병화가 쫙 하는 병경임 이랬고, 교육, 공직, 검경, 뭐 그다음에 기술 사업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또 이거 가지고 또 사주 이거 보면서 기술 사업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럴지도 모르겠네. 자, 그렇다면 이 경금은 필요한 게 을목 있네. 아싸, 가오리, 오화도, 사화도
여기에 병호가 있고 사중에 병호가 있네. 오, 뭐지 이게? 을뱅갱 삼자조합. 그죠? 이 을경은 단체의 속성이고 열매의 속성이고, 그죠? 물질을 확장하는 속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공직, 교육, 공직의 속성이야. 단체의 속성이라고.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다. 왜? 을목이 사람이니까 을경합. 그죠? 또 진중에 을목이 있어요. 그것도 겁나게 많아요. 그거 들어가요. 에이씨, 너무 더러운가? 자,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아니, 이거를 이렇게 띠띠리.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진토 속에 을목이 겁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식을경합을 해요. 오화와 사화로 을뱅갱 삼자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럼 봐봐. 잘 보면 괜찮다. 그지? 경금은 또 갑을 이용하여 열매를 끊임없는 열매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금의 본 모습은 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에 경이 있어요. 그죠? 갑이 경으로 경이 갑으로 가요. 그래서 갑사에서 경금으로 바뀌고 경해에서 갑으로 바뀌어요. 그죠? 갑이 경으로 경이 갑으로 물형만 달라질 뿐인데 그 바뀌는 공간이 사화하고 해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십궁도에서 이 십궁도에서 보면 임정 무게 갑기 경을, 그러니까 경금이 갑을 이용하여 편제를 이용하여 을화시켜서 플러스 다시 병신합 임수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가만 봐봐. 각각이 을목, 사화, 무토, 자수, 갑목, 진토, 경금, 오화, 이 각각의 글자들이 다양하게 서로의 글자들과 어떻게 한다? 어려운 말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은 삼자조합으로 살펴라. 이 삼자조합이 한 마리, 두 마리, 꽤 많아요. 세 마리,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글자들이 쓸모없을래야 쓸모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에너지 조합과 파동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글자들이 서로 잘 버무려질수록 사주가 어떻다? 효용. 이제 또 이것도 분명히 이제 또 그것도 열심히 또 갖고 가서 자기 거라고 하겠죠, 그죠? 효용 효과를 발휘한다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사주를 한번 봐봐요. 신미야. 친중 을목을 활용하나 신금이? 저자빈다이 뭐 이렇게는 하지만 을경합을 하는 경우처럼 을경합을 하는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조잡빈다이 뭐 이런 건 되지 뭐. 갑을 밑으로 담는다이 그냥 담아 온다이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신갑으로 또 찌르고 있고 신을로 찌르고 있고 무언가 이런 것들이 단절되는 모양이라고. 경우랑 사정없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까? 신무을 삼자조합이야. 이거는 을계무가 가능하고 을뱅경이 가능한데 이 사주는 신무을로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아주 살기가 강하다고. 운에 따라서 신미의 날카로움을 풀어내지 못하면 을목 찍어버려. 많이 아파. 그럼 뭐지? 시간이 이렇게 조금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에너지들 사용법이 다르다 이거지. 책으로 내야 되겠다. 사주팔자 에너지 활용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분석이 뭐냐면 사주팔자의 구조와 에너지 쓰임과 시간 방향을 보는 거야. 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일간을 개똥으로 보고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일간을 개똥으로 보니까는 격국, 억부, 용신, 저우, 통군,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의 글자일 뿐이야. 나는 이거를 글자 한 글자 이상으로 보질 않아. 만약에 이 월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월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일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상한 격국, 용신, 저우, 용신 뭐 이런 것들이 오로지 일간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자체가 참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고통스럽게 일간을 위주로 살피면서 쓸데없는 그런 이치들을 아이고 한 30년 동안 하고 있냐고.